오늘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덴마크 왕자 햄릿이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재혼, 그리고 삼촌 클라디우스가 벌인 음모 속에서 복수를 고민하며 겪는 갈등과 고뇌를 다룹니다. 또한 삶과 죽음, 진실과 호구, 정의와 도덕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어 인간 존재에 관한 보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564년 영국에서 태어나 1590년대 후반부터 극작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햄릿은 1599년에서 1601년 사이에 완성되었으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당대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인간 내면의 복잡한 심리를 탁월하게 그려내 극문학의 정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배우 출신으로 극단주의 주주였으며 38편의 이상 희곡과 수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맥베스, 오셀로 등이 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꾸준히 공연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시 세네카 비극의 영향을 받았으나 독백과 방백의 활용, 언어 유희, 그리고 복합적인 인물 심리 묘사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습니다. 햄릿은 복수극을 넘어 복수 행위가 인간 존재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과 본질을 탐색합니다. 햄릿이 보여주는 우유부단함과 깊은 성찰은 셰익스피어가 당시 르네상스 시대 지성인들의 고뇌를 대표 묘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 안에는 개인과 가족, 국가의 갈등뿐 아니라 인간 본성과 윤리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이 담겨 있어 널리 공감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장면 1. 엘시노어 성곽 위의 밤. 프란시스코가 보조를 쏘고 있다. 베르나르도가 무대 좌측에서 그에게 다가온다. 베르나르도가 말한다. 누구냐? 프란시스코가 말했다. 아니, 대답해서 하시게. 내가 지금 보초 중이니 정치를 밝혀라. 베르나르도가 말한다. 고강폐하 만세! 베르나르도인가? 그렇소. 정시에 잘 왔구려. 지금 자정이야. 그만 가서 자게, 프란치스코. 이 교대가 되어 고맙소. 오늘 밤은 몹시 춥고 내 마음도 허전하오. 베르나르도가 말했다. 근무 중에 이상한 일은 없었나? 생쥐 한 마리도 안 움직였어. 그럼 잘 자게. 혹시 호레시오와 마르셀루스를 만나면 그들도 나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니 빨리 오라고 전해주게. 프란치스코가 말했다. 저 소리가 들려? 누구냐? 호레시오가 말했다. 우리는 이 땅의 친구들일세. 그리고 덴마크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오. 프란시스코가 말했다. 평안한 밤 되시오. 잘 가게 정직한 병사여. 누가 자네를 교대해 주었나? 베르나르도가 내 자리를 맡았소. 평안한 밤 되시오. 이 바이오 베르나르도. 뭐요? 호레이쇼도 왔나요? 네, 일부만요. 어서 오시오, 호레이쇼, 마르셀로스. 오늘 밤도 그게 다시 나타났나요? 베르나르도가 말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소. 호레이쇼는 그게 단순한 환상이라며 믿으려 하지 않소. 그 무시무시한 존재가
우리가 두 번이나 본 것을 믿으려 하지 아오. 그래서 오늘 밤 다시 보기 위해 그를 함께 데리고 왔소. 에이, 나타나지 않을걸요.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리리이다. 이틀 밤 동안 우리가 본 일을 말해보겠소. 호레쇼가 말했다. 좋습니다. 베르나르도의 말을 들어봅시다. 가장 최근 밤이었죠. 저 북극성 서쪽의 별이 저 하늘을 밝힐 즈음 그 별이 지금 저기 타고 있던 그곳에 다다랐을 때 마르셀루스와 나 둘이서 근무 중이었죠. 그때 종이 한시를 알렸고 조용히 말을 멈추시오. 저기 다시 나타났소. 죽은 왕과 똑같은 형체로 나타났소. 정말 닮았군요. 오,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소름이 돋는군요. 말을 걸어야 하오. 호레쇼, 말 좀 해보시오. 그대는 누구? 밤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그 위풍당당하고 전쟁터를 누비던 덴마크 왕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자여 하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하시오. 마르셀로스가 말했다. 그를 화나게 했나봐요. 봐요,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어요. 호레쇼가 말했다. 멈춰요. 말하시오. 명하노니 말하시오. 가버렸네요. 대답도 없이. 호레쇼, 어째서 그렇게 떨고 창백해 보이는가?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란 걸 알겠지? 하늘의 맹세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오. 궁전의 국왕 아련실, 트럼펫 연주와 함께 왕과 왕비가 시종들과 함께 입장한다. 클라우디우스 왕이 말한다. 비록 우리 사랑하는 형 햄릿의 죽음이 아직 생생히 기억되고 우리가 마땅히 슬픔에 젖은 마음을 간직하고 온 나라 전체가 하나의 슬픔으로 뭉쳐야 있어야 했지만 그러함에도 이성은 본능과 싸워 이겼고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했소. 그래서 전에는 우리의 형제의 아내였던 이 여인을 이제는 우리의 아내로 맞이하였소. 이 전쟁을 겪은 국토의 여왕이자 황으로 말이오. 성벽 위, 방, 햄릿, 호레이쇼, 마르셀로스 등장. 햄릿이 말했다. 공기가 살을 파고들 정도로 차갑구나. 정말 날카로운 공기야. 맞아요. 땀이 얼얼할 만큼 매섭네요. 지금 몇 시지? 12시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방금 종이 쳤어요. 자정입니다. 정말인가요? 난 못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유령이 자주 나타났던 시간대에 가까워졌겠군요. 호레이쇼가 말했다. 지금 이건 무슨 소리죠, 폐하? 오늘 밤 왕이 잔치를 여는 날이야. 술을 마시며 취할 때마다 저렇게 큰 북과 트럼펫 소리로 자신의 건배를 축하하는 거지. 호레이쇼가 말했다. 그게 이 나라의 관습입니까? 그래, 호레이쇼. 하지만 내 생각엔 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 풍습에 익숙하긴 하지만 이건 차라리 안 지키는 편이 더 낫겠어. 호레이쇼가 말했다. 폐하! 저기 유령이 또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은총의 사자들이시여 저를 지켜주소서. 그대는 선한 영혼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올라온 악령인가? 하늘에서 불어온 바람인가? 지옥의 숨결인가? 그 의도가 선한가? 악한가? 그런 질문을 풀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말을 걸 수밖에 없지. 내가 부르겠다. 대답해 주세요. 왜 무덤에 누워야 할 그 거룩한 유체가 수의를 짓고 다시 일어나 다시 세상에 나타나셨는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무덤은 왜 그 무거운 석체의 입을 벌리고 당신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으셨던 당신이 완전한 갑옷 차림으로 달빛 속에 나타나 이 밤을 괴이하게 만드는 이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연의 일부인 인간일 뿐인데 이런 일을 겪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이 상황 어찌 설명해야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호레이쇼가 말했다. 그 유령이 폐하께 손짓합니다. 무언가 따로 전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매우 예의 바른 손짓으로 좀 더 외진 곳으로 가자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햄릿이 말했다. 말을 하지 않았으니 내가 따르게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폐하. 왜 안 된다는 거죠? 내 목숨 따위는 한날 바늘감만큼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그 자체처럼 불멸인데 그 영혼이 내게 무슨 해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또 나를 부르네요. 따라가겠소. 호레이쇼가 말했다. 그 유령이 폐하를 유린해 강물 쪽으로 이끌 수도 있고 절벽 끝으로 데려가 그 무곳에서 무시무시한 형상을 드러내며 폐하를 미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햄릿이 말했다. 계속 저 유령이 손짓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갑시다. 폐하,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손을 떼세요. 제발 말을 들으세요. 가지 마세요. 운명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내 온몸의 혈관이 사자처럼 강해졌습니다. 그가 날 계속 부르고 있군요. 비켜주세요. 하늘에 맹세코 날 막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유령으로 만들어버리겠소. 비켜요. 가자. 내가 따라가리이다. 기쁨이라고 하기엔 씁쓸한, 승리라 하기엔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었어. 그러나 여러분의 지혜로운 조언은 이 모든 일에 기꺼이 함께해 주어서 이에 감사를 전하오. 그리고 이제 라우티스, 그대는 무슨 소식을 전하려 하옵소? 어떤 청원이 있다고 하였는데 무엇이오, 라우티어스? 라우티어스가 말했다. 두려운 주군이시오. 저는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과 은혜를 구하옵니다. 즉위식 참석을 위해 기꺼이 덴마크에 왔지만 이제 그 의무를 다한 지금 제 마음과 뜻은 다시 프랑스를 향해 기울고 있사옵니다. 은총으로 허락해 주시길 청하옵니다. 왕이 말했다. 그대 아버지는 허락했는가? 폴로니우스, 어찌 되었소? 폴로니우스가 말했다. 예, 폐하, 제 느린 결정을 아들이 간청하여 받아냈습니다. 마침내 그의 뜻에 따라 제 힘겹고 단호한 동의에 도장을 찍었죠. 그가 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왕이 말했다. 좋소. 그대의 좋은 때를 잡으시오, 라티우스. 시간은 그대의 것이니 그대의 가장 훌륭한 재능으로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오. 그리고 자 이제 햄릿, 나의 사촌이자 아들이여. 햄릿이 말했다. 사촌보다 좀 더 가까운 사이지만 진정한 친절은 없지. 왕이 말했다. 아직도 어째서 그대의 얼굴에 구름이 드리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폐하. 저는 햇빛 속에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햄릿, 사랑하는 아들아. 거트우드 랑비가 말했다. 그 검은 상복을 이제 벗고 덴마크를 향한 눈길에 우정을 담으렴. 언제까지나 눈꺼풀을 들이우고 흙 속에서 아버지를 찾고 있겠느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기 마련이니 자연을 지나 영원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햄릿이 말했다. 예, 어머니. 죽는다는 건 잘 압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일이 너에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니?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검은 망토뿐만 아니라 제 얼굴에 띠낀 침울한 표정, 제 눈에 흐르는 눈물, 그리고 그 모든 슬픔을 나타내는 겉모습들, 이런 것들은 단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연기로도 충분히 흉내낼 수 있죠. 하지만 제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겉모습은 단지 슬픈 외투에 불과할 뿐입니다. 왕이 말했다. 헬미시여, 그가 아버지를 위대 애도하는 마음은 귀하고 칭찬할 만하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또한 아버지를 잃었고 그 아버지도 또 그 앞의 아버지도 아버지를 잃었죠. 이처럼 남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애도를 표한 뒤에 슬픔을 넘어서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 애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어. 그건 하늘의 뜻에 어긋나고 남다답지 못한 행동이고 너무 고집스럽고 완고한 태도요. 그러니 이제 그 무익한 슬픔은 거두고 우리 또한 아버지로 여겨주시오. 그대는 우리의 왕의 계승자며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조카 그리고 아들입니다. 왕비가 말했다. 햄릿, 어머니가 너에게 제발 간청하니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머무르렴. 햄릿이 말했다. 어머니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대답이로군. 그대는 나와 다름없는 덴마크의 일부요. 왕이 말했다. 자, 부인 이리 오시죠. 햄릿의 자발적인 이 대답이 내 마음에 기쁘게 하고 미소 짓게 하고 이에 대한 축하로 오늘 덴마크가 울리는 술잔마다 대포로 하늘에 쏘아 올려 전둥 같은 소리를 다시 울리게 하리이다. 햄릿이 혼잣말 말했다. 아, 이 땅, 이 육신이 사라져 녹아내리고 이슬처럼 증발해버렸으며 혹은 영원하신 주께서 자살을 금지란 묘봉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전부하고 이 쓰레기 같고 아무 의미 없는가. 저주받을 세상, 마치 잡초로 뒤덮인 정원처럼 불결하고 썩은 것들만이 가득하구나. 겨우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아니 2달도 안 됐어. 그토록 훌륭한 왕이셨는데 지금의 저 인간과는 비교도 안 돼. 하이페리온과 사티스, 그는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하늘의 바람조차 어머니의 얼굴을 거칠게 스치지 못하게 하셨지. 하늘과 땅이시여, 기억하려면 고통스럽구나. 어머니는 그토록 아버지를 사랑하셨건만 욕망은 주는 만큼 더 커졌고 그는 그를 더 사랑받았건만 그런데 한 달조차 안 되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연약함이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 한 달도 채 안 되었고 그가 입었던 상복에 신발이 닳기도 전에 그녀는 울기만 하던 나이오베처럼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 그런데 그녀가 내 삼촌과 결혼하다니. 아버지의 형제라지만 아버지와는 천지 차이 없이 내가 헤라클레스와 비교도 될 수 없는 것처럼. 이건 옳은 게 아니. 절대로 좋은 결말이 날 리가 없어. 하지만 이 말을 삼켜야겠지. 마음아 찢어지더라도 제발 참아라. 호레시오 등장. 폐하 안녕하십니까? 햄릿이 말했다. 반갑다 호레시오. 내 친구 맞지? 아니면 내가 착각했나? 맞습니다 폐하. 언제나 폐하의 충실한 하인이옵니다.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내 진정한 친구야. 근데 비텐베르크 거기서 웬일이야? 호레시오 마르셀로스. 폐하 기쁘게 뵀습니다. 아 그래 반가워. 근데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건데 왜 온 거야? 그저 폐하의 아버지 장례식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에이 그만 놀려. 사실은 어머니 결혼식 보러 온 거겠지? 정말로 장례식 바로 다음에 결혼식이었지만요. 햄릿이 말했다. 절약정신이지 호레시오. 장례식 음악으로 결혼 피로연을 했으니 차라리 내가
지옥에서 원수라도 마주쳤더라도 그 나를 보지 않는 게 더 나았을 텐데. 내 아버지는 그렇게 떠오른다. 폐하 어디서 보셨습니까? 내 마음속 눈으로 말이야. 호레이쇼가 말했다. 예전에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셨죠. 맞아요. 그분은 진정한 인간이셨어요. 그분 같은 분을 다시는 볼 수 없겠지만요. 폐하, 어젯밤 그분을 본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누굴? 폐하의 아버지 조나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잠시 놀라움을 뒤로 미루시고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호레이쇼가 말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폐하 사실입니다. 이틀 밤 연속으로 마르셀로스가 베르나르도가 밤중에 보초를 서는 중이었습니다. 밤이 가장 깊고 고요할 무렵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귀신 같은 존재가 나타났는데 폐하의 아버지와 완벽히 같은 갑옷을 입고 있었고 장엄하고 느리게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그들 앞을 3번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얼어붙어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했답니다. 이 일을 나에게만 비밀로 전해줬고 그래서 셋이 함께 어젯밤 다시 보초를 썼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다시 한번 나타난 것입니다. 말한 시간, 모양, 상황 모두 정확히 같았습니다. 햄릿이 말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성벽 위 저희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것에게 말을 걸어보진 않았나요? 했습니다, 폐하.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치 말을 하려는 듯 머리를 틀었고 그때 아침을 알리는 닭이 울자 갑자기 급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상하군요. 폐하 명세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군요. 오늘 밤에도 그 자리를 보초로 서나요? 네, 폐하. 그 귀신은 갑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네, 폐하.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네, 몸을 갑옷으로 감쌌습니다. 그럼 얼굴은 못 봤겠네요? 아니요, 헬멧에 얼굴 가리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가 난 모습이었나요? 분노라기보단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얼굴은 창백했나요? 아니면 붉었나요? 매우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을 뚫어지게 바라봤었나요? 그랬습니다.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직접 보셨다면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랬겠죠. 정말 그랬겠죠. 그 귀신은 오래 머물렀었나요? 보통 속도로 100까지 셀 정도는 있었습니다. 좀 더 오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본 시점에선 그 정도였습니다. 햄릿이 말했다. 수염은요? 그분 살아계실 때처럼 회색이 섞인 검정색이었나요? 맞습니다. 삶 속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밤 저도 함께 보초를 서겠습니다. 혹시 다시 나타난다면 지옥의 입을 열려 침묵하라 해도 난 반드시 말을 걸겠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지금껏 비밀로 해주셨다면 부디 계속 입을 다물어 주시고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마음속으로는 이해하되 입 밖으로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우정에 반드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자정 무렵 성벽 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폐하. 여러분의 우정은 제 마음속과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혼령이 전쟁터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뭔가 잘못됐어. 이 끔찍한 의무가 있나 보다. 밤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사악한 짓은 결국 떠오르리라. 땅속에 묻는 답안들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폴로니우스의 집. 라오티즈와 오펠리오 등장. 라오티즈가 말했다.
여행 준비는 다 마쳤어. 이제 떠나야겠군. 그리고 자매여, 순풍이 불면 내 소식을 꼭 들려주길 바란다. 오라버니, 당연할 말씀을요. 의심하시나요? 햄릿에 대한 말인데 그의 호감과 애정 표현은 그저 젊은 날의 피의 장난일 뿐이야. 봄날의 제비꽃처럼 화사하지만 더덥고 달콤하지만 오래가지 않지. 그 향기와 생명은 단 몇 분인 거야. 정말 그것뿐일까요? 햄릿은 평민이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나라 전체에 안위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 그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다가 명예를 잃게 되면 어쩌겠어. 오피리어, 조심해야 해. 정말 조심해야 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그 감정의 한 발 뒤에서 바라보도록 해. 사랑이라는 화살이 닿을 거리에서 멀어져 있어야 해. 아무리 신중한 처녀라도 그녀의 아름다운 달빛 아래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헛되이 자신을 낭비할 수 있는 거야. 엉망이는 이조차도 중상모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해. 진정한 안전은 두려움에서 나오거든. 젊음은 언제나 스스로를 배신하기 마련이니까. 이 좋은 충고는 제 마음속에 간직할게요. 보초병처럼 제 마음을 시키게 할 거예요. 하지만 오라버니,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처럼 자매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가시밭길을 보여주면서 본인은 꽃길을 걸으며 자신이 한 말을 안 지키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은 절대 되지 말으셔야 돼요. 걱정 마, 난 그렇게 안 해.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났군. 아, 아버지 오신다. 폴라니우스가 말했다. 아직도 안 떠나느냐, 라티오스. 얼른 배 타거라, 어서. 바람도 불고 있는데 왜 지체하냐? 자, 내 축복을 주마. 그리고 이 몇 가지 조언은 꼭 기억해라. 내 생각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내 생각이 행동이 저기 전에 조심해라. 또한 친근하게 지내되 지나치게 가르치는 말고 검증된 친구를 곱게 붙잡되 새 친구를 시작할 땐 너무 조심해야 하고 싸움을 피하되 휘말리면 당당히 싸워. 누구의 말이든 귀 기울이면 안 되고 입은 닫아. 남의 평가는 듣되 판단을 스스로 하거라. 옷은 형편에 밖에 있되 과하게 튀지 말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진실해라. 그러면 다른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하거라. 내 축복이 너와 함께하길. 성벽의 외진 장소, 밤, 유령과 햄릿이 재등장한다. 햄릿이 말했다. 당신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라 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은 안 갑니다. 내 말을 들어라. 듣겠습니다. 나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곧 위안과 고통의 불길 속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아, 가엾은 영혼이시여. 나를 동정하지 마. 오히려 내가 말할 귀에 귀를 기울여 다오. 말씀하십시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복수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을요? 내 아버지의 울령이다. 밤에는 이 세상을 떠돌고 낮에는 고통의 불길 속에 갇혀 지낸다. 살아있을 적에 죄 지은 죄악들이 모두 불로 정화되기까지 말이지. 내가 지금 내 고통의 장소와 그 고문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며 내가 지금 겪는 것이오기에 단 하나의 단어만으로도 내 영혼은 찢어지고 핏줄은 얼어붙고 눈은 구름 사이에 별처럼 튀어나오고 머리카락은 바늘처럼 뼈뼈치 솟을 것이다. 그거라 만약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그렇다면 이 끔찍하고도 부자연스러운 살인을 반드시
복수해다오. 살인이요? 그래, 살인이다. 어느 죽음이든 슬프고 참담한 일이지만 이 죽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비열하고 더럽고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어서 말씀해 주세요. 내 생각이 날아날 듯 빠르게 내 사랑이 움직이듯 맹렬하게 그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도록요. 좋다. 너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지만 만약 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지 않다면 그건 레테 강가에 퍼질러 앉아 썩어 문드러지는 게으른 잡초보다도 둔한 놈일 것이다. 자, 이제 들어라. 덴마크 온 나라에는 이렇게 알려졌지. 왕이 정원에서 잠자다가 뱀에 물려 죽었단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다. 덴마크 백성의 귀는 그 조작된 거짓말에 속은 것이다. 햄리사, 그 뱀이 바로 지금 내 아버지의 왕관을 쓰고 있는 자다. 아, 내 불길한 예감이 맞았군요. 삼촌이었군요. 그래, 그 근친 상간의 간통자, 그 음흉한 말솜씨와 간사한 선물로 내 어머니 겉으로는 고결해 보이던 그 여인을 유혹해 욕망의 노예로 만들었다. 엠리사, 얼마나 추악한 일이었냐. 나처럼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그런 인간에게로 떨어지다니. 나는 결코 서약과도 같은 그 사랑을 주었고 그녀는 그런 나를 버리고 그로 비열하고 재능 하나 없던 자에게 몸을 맡겼구나.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다. 이제 곧 새벽의 공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짧게 말하마 나는 오후에 한가한 시간 내 정원에서 평소처럼 잠을 자고 있었지. 그 틈을 노리고 내 삼촌은 몰래 다가와 해보넌이라는 독약을 작은 병에 담아 내 귀에 흘려넣었다. 이 독은 사람의 피를 적시 여기고 수누처럼 빠르게 몸의 통로를 타고 퍼지지. 나의 몸도 그렇게 당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 삼가 왕과 아내도 한꺼번에 뺏기고 말았다. 나는 죄에 대해 참여할 틈도 없었고 고해 성사도 받지 못했고 성률 바른 의식조차 받지 못했다. 그러자 이 온갖 죄를 이기고 그 시바대에 내던졌을 뿐이었다.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만약 내 피 속에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남아있다면 이 일을 절대 용납하지 마라. 덴마크 왕실의 침대가 욕정과 근친 상간으로 침상을 더럽혀지게 놔두지 마라. 하지만 중요한 점 복수를 하되 너의 영혼은 더럽혀지지 마라. 너의 영혼만큼은 내 어머니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말거라. 그녀는 하늘에 맡기거라. 그녀의 가슴 속에 박힌 가시가 그녀를 찌르고 쏠 테니까 잘 있거라. 새벽의 반딧불이 아침에 가까워졌으며 알고 있다. 이제 불빛도 빛을 잃고 희미해져 가는구나. 잘 있거라. 잘 있거라. 날 기억해라. 멈춰라 내 심장아. 그리고 내 근육들이요. 그리고 늙어버리진 말아다오. 버텨다오. 버텨야 한다. 기억하라고? 가엾은 아버지여.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한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이미지, 책임감, 감정, 습관들 전부 지워버리겠어요. 그리고 오직 당신의 명령만을 내 머릿속에 직처럼 새겨두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하늘이시여 맹세합니다. 장면 1. 엘시노어 성곽 위의 밤. 프란시스코가 보조를 쏘고 있다. 베르나르도가 무대 좌측에서 그에게 다가온다. 베르나르도가 말한다. 누구냐? 프란시스코가 말했다. 아니, 대답해서 하시게. 내가 지금 보초 중이니 정체를 밝혀라. 베르나르도가 말한다. 고강패와 만세! 베르나르도인가? 그렇소. 정시에 잘 왔구려. 지금 자정이야. 그만 가서 자게, 프란치스코. 이 교대가 되어 고맙소. 오늘 밤은 몹시 춥고 내 마음도 허전하오.
베르나르도가 말했다. 근무 중에 이상한 일은 없었나? 생쥐 한 마리도 안 움직였어. 그럼 잘 자게. 혹시 호레이쇼와 마르셀루스를 만나면 그들도 나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니 빨리 오라고 전해주게. 프란치스코가 말했다. 저 소리가 들려? 누구냐? 호레이쇼가 말했다. 우리는 이 땅의 친구들일세. 그리고 덴마크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요. 프란시스코가 말했다. 평안한 밤 되시오. 자격하게 정직한 병사여. 누가 자네를 교대해 주었나? 베르나르도가 내 자리를 맡았소. 평안한 밤 되시오. 이 바이오 베르나르도. 뭐요? 호레이쇼도 왔나요? 네, 일부만요. 어서 오시오, 호레이쇼, 마르셀로스. 오늘 밤도 그게 다시 나타났나요? 베르나르도가 말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소. 호레이쇼는 그게 단순한 환상이라며 믿으려 하지 않소. 그 무시무시한 존재가 우리가 두 번이나 본 것을 믿으려 하지 않오. 그래서 오늘 밤 다시 보기 위해 그를 함께 데리고 왔소. 에이, 나타나지 않을걸요.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리리이다. 이틀 밤 동안 우리가 본 일을 말해보겠소. 호레이쇼가 말했다. 좋습니다. 베르나르도의 말을 들어봅시다. 가장 최근 밤이었죠. 저 북극성 서쪽의 별이 저 하늘을 밝힐 즈음 그 별이 지금 저기 타고 있던 그곳에 다다랐을 때 마르셀루스와 나 둘이서 근무 중이었죠. 그때 종이 한시를 알렸고 조용히 말을 멈추시오. 저기 다시 나타났소. 죽은 왕과 똑같은 형체로 나타났소. 정말 닮았군요. 오,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소름이 돋는군요. 말을 걸어야 하오. 호레이쇼, 말 좀 해보시오. 그대는 누구? 밤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그 위풍당당하고 전쟁터를 누비던 덴마크 왕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자여 하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하시오. 마르셀루스가 말했다. 그를 화나게 했나봐요. 봐요,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어요. 호레이쇼가 말했다. 멈춰요. 말하시오. 명하노니 말하시오. 가버렸네요. 대답도 없이. 호레이쇼, 어째서 그렇게 떨고 창백해 보이는가?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란 걸 알겠지? 하늘의 맹세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오. 궁전의 국왕 아련실, 트럼펫 연주와 함께 왕과 왕비가 시종들과 함께 입장한다. 클라우디우스 왕이 말한다. 비록 우리 사랑하는 형 햄릿의 죽음이 아직 생생히 기억되고 우리가 마땅히 슬픔에 젖은 마음을 간직하고 온 나라 전체가 하나의 슬픔으로 뭉쳐야 있어야 했지만 그러함에도 이성은 본능과 싸워 이겼고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했소. 그래서 전에는 우리의 형제의 아내였던 이 여인을 이제는 우리의 아내로 맞이하였소. 이 전쟁을 겪은 국토의 여왕이자 황으로 말이오. 성벽 위, 방, 햄릿, 호레이쇼, 마르셀루스 등장. 햄릿이 말했다. 공기가 살을 파고들 정도로 차갑구나. 정말 날카로운 공기야. 맞아요. 뺨이 얼얼할 만큼 매섭네요. 지금 몇 시지? 12시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방금 종이 쳤어요. 자정입니다. 정말인가요? 난 못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유령이 자주 나타났던 시간대에 가까워졌겠군요.
호레이쇼가 말했다. 지금 이건 무슨 소리죠, 폐하? 오늘 밤 왕이 잔치를 여는 날이야. 술을 마시며 취할 때마다 저렇게 큰 북과 트럼펫 소리로 자신의 건배를 축하하는 거지. 호레이쇼가 말했다. 그게 이 나라의 관습입니까? 그래, 호레이쇼. 하지만 내 생각엔 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 풍습에 익숙하긴 하지만 이건 차라리 안 지키는 편이 더 낫겠어. 호레이쇼가 말했다. 폐하! 저기 유령이 또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은총의 사자들이시여 저를 지켜주소서. 그대는 선한 영혼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올라온 악령인가? 하늘에서 불어온 바람인가? 지옥의 숨결인가? 그 의도가 선한가? 악한가? 그런 질문을 풀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말을 걸 수밖에 없지. 내가 부르겠다. 대답해 주세요. 왜 무덤에 누워야 할 그 거룩한 유체가 수의를 찍고 다시 일어나 다시 세상에 나타나셨는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무덤은 왜 그 무거운 석체의 입을 벌리고 당신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으셨던 당신이 완전한 갑옷 차림으로 달빛 속에 나타나 이 밤을 괴이하게 만드는 이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연의 일부인 인간일 뿐인데 이런 일을 겪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이 상황 어찌 설명해야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호레이쇼가 말했다. 그 유령이 폐하께 손짓합니다. 무언가 따로 전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매우 예의 바른 손짓으로 좀 더 외진 곳으로 가자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햄릿이 말했다. 말을 하지 않았으니 내가 따르게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폐하. 왜 안 된다는 거죠? 내 목숨 따위는 한날 바늘감만큼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그 자체처럼 불멸인데 그 영혼이 내게 무슨 해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또 나를 부르네요. 따라가겠소. 호레이쇼가 말했다. 그 유령이 폐하를 유린해 강물 쪽으로 이끌 수도 있고 절벽 끝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무시무시한 형상을 드러내며 폐하를 미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햄릿이 말했다. 계속 저 유령이 손짓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갑시다. 폐하,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손을 떼세요. 제발 말을 들으세요. 가지 마세요. 운명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내 온몸의 혈관이 사자처럼 강해졌습니다. 그가 날 계속 부르고 있군요. 비켜주세요. 하늘에 맹세코 날 막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유령으로 만들어버리겠소. 비켜요. 가자. 내가 따라가리이다. 기쁨이라고 하기엔 씁쓸한, 승리라 하기엔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었어. 그러나 여러분의 지혜로운 조언은 이 모든 일에 기꺼이 함께해 주었어. 이에 감사를 전하오. 그리고 이제 라우티스, 그대는 무슨 소식을 전하려 하옵소? 어떤 청원이 있다고 하였는데 무엇이오, 라우티어스? 라우티어스가 말했다. 두려운 주군이시여, 저는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과 은혜를 구하옵니다. 즉위식 참석을 위해 기꺼이 덴마크에 왔지만 이제 그 의무를 다한 지금 제 마음과 뜻은 다시 프랑스를 향해 기울고 있사옵니다. 은총으로 허락해 주시길 청하옵니다. 왕이 말했다. 그대 아버지는 허락했는가? 폴로니우스, 어찌 되었소? 폴로니우스가 말했다. 예, 폐하, 제 느린 결정을 아들이 간청하여 받아냈습니다. 마침내 그의 뜻에 따라 제 힘겹고 단호한 동의에 도장을 찍었죠.
그가 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왕이 말했다. 좋소. 그대의 좋은 때를 잡으시오, 라티우스. 시간은 그대의 것이니 그대의 가장 훌륭한 재능으로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오. 그리고 자 이제 햄릿, 나의 사촌이자 아들이여. 햄릿이 말했다. 사촌보다 좀 더 가까운 사이지만 진정한 친절은 없지. 왕이 말했다. 아직도 어째서 그대의 얼굴에 구름이 드리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폐하. 저는 햇빛 속에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햄릿, 사랑하는 아들아. 거트우드 랑비가 말했다. 그 검은 상봇을 이제 벗고 덴마크를 향한 눈길에 우정을 담으렴. 언제까지나 눈꺼풀을 들이우고 흙 속에서 아버지를 찾고 있겠느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기 마련이니 자연을 지나 영원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햄릿이 말했다. 예, 어머니. 죽는다는 건 잘 압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일이 너에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니?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검은 망토뿐만 아니라 제 얼굴에 딛긴 침울한 표정, 제 눈에 흐르는 눈물, 그리고 그 모든 슬픔을 나타내는 겉모습들, 이런 것들은 단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연기로도 충분히 흉내낼 수 있죠. 하지만 제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겉모습은 단지 슬픈 외투에 불과할 뿐입니다. 왕이 말했다. 햄릿이여, 그가 아버지를 위대해 애도하는 마음은 귀하고 칭찬할 만하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또한 아버지를 잃었고 그 아버지도 또 그 앞의 아버지도 아버지를 잃었죠. 이처럼 남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애도를 표한 뒤에 슬픔을 넘어서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 애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어. 그건 하늘의 뜻에 어긋나고 남달랍지 못한 행동이고 너무 고집스럽고 완고한 태도요. 그러니 이제 그 무익한 슬픔은 거두고 우리 또한 아버지로 여겨주시오. 그대는 우리의 왕의 계승자며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조카 그리고 아들입니다. 왕비가 말했다. 햄릿, 어머니가 너에게 제발 간청하니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머무르렴. 햄릿이 말했다. 어머니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대답이로군. 그대는 나와 다름없는 덴마크의 일부요. 왕이 말했다. 자, 부인 이리 오시죠. 햄릿의 자발적인 이 대답이 내 마음에 기쁘게 하고 미소 짓게 하고 이에 대한 축하로 오늘 덴마크가 울리는 술잔마다 대포로 하늘에 쏘아 올려 전둥 같은 소리를 다시 울리게 하리이다. 햄릿이 혼잣말 말했다. 이 땅, 이 육신이 사라져 녹아내리고 이슬처럼 증발해버렸으며 혹은 영원하신 주께서 자살을 금지란 묘금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전부하고 이 쓰레기 같고 아무 의미 없는가. 저주받을 세상, 마치 잡초로 뒤덮인 정원처럼 불결하고 썩은 것들만이 가득하구나. 겨우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아니 2달도 안 됐어. 그토록 훌륭한 왕이셨는데 지금의 저 인간과는 비교도 안 돼. 하이페리온과 사티스, 그는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하늘의 바람조차 어머니의 얼굴을 거칠게 스치지 못하게 하셨지. 하늘과 땅이시여, 기억하려니 고통스럽구나. 어머니는 그토록 아버지를 사랑하셨건만 욕망은 주는 만큼 더 커졌고 그는 그를 더 사랑받았건만 그런데 한 달조차 안 되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연약함이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 한 달도 채 안 되었고 그가 입었던 상복에 신발이 닳기도 전에 그녀는 울기만 하던 나이오베처럼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 그런데
그녀가 내 삼촌과 결혼하다니. 아버지의 형제라지만 아버지와는 천지 차이였지. 내가 헤라클레스와 비교도 될 수 없는 것처럼. 이건 옳은 게 아니. 절대로 좋은 결말이 날 리가 없어. 하지만 이 말을 삼켜야겠지. 마음아 찢어지더라도 제발 참아라. 호레이쇼 등장. 폐하 안녕하십니까? 햄릿이 말했다. 반갑다 호레이쇼. 내 친구 맞지? 아니면 내가 착각했나? 맞습니다 폐하. 언제나 폐하의 충실한 하인이옵니다.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내 진정한 친구야. 근데 비텐베르크 거기서 웬일이야? 호레이쇼 마르셀로스. 폐하 기쁘게 뵀습니다. 아 그래 반가워. 근데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건데 왜 온 거야? 그저 폐하의 아버지 장례식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에이 그만 놀려. 사실은 어머니 결혼식 보러 온 거겠지? 정말로 장례식 바로 다음에 결혼식이었지만요. 햄릿이 말했다. 절약정신이지 호레이쇼. 장례식 음악으로 결혼 피로연을 했으니 차라리 내가 지옥에서 원수라도 마주쳤더라도 그 날을 보지 않는 게 더 나았을 텐데. 내 아버지는 그렇게 떠오른다. 폐하 어디서 보셨습니까? 내 마음속 눈으로 말이야. 호레이쇼가 말했다. 예전에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셨죠. 맞아요. 그분은 진정한 인간이셨어요. 그분 같은 분을 다시는 볼 수 없겠지만요. 폐하 어젯밤 그분을 본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누굴? 폐하의 아버지 전하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잠시 놀라움을 뒤로 미루시고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호레이쇼가 말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폐하 사실입니다. 이틀 밤 연속으로 마르셀로스가 베르나르도가 밤중에 보초를 서는 중이었습니다. 밤이 가장 깊고 고요할 무렵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귀신 같은 존재가 나타났는데 폐하의 아버지와 완벽히 같은 갑옷을 입고 있었고 장엄하고 느리게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그들 앞을 3번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얼어붙어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했답니다. 이 일을 나에게만 비밀로 전해줬고 그래서 셋이 함께 어젯밤 다시 보초를 썼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다시 한번 나타난 것입니다. 말한 시간, 모양, 상황 모두 정확히 같았습니다. 햄릿이 말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성벽 위 저희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것에게 말을 걸어보진 않았나요? 했습니다 폐하.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치 말을 하려는 듯 머리를 틀었고 그때 아침을 알리는 닭이 울자 갑자기 급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상하군요. 폐하 명세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군요. 오늘 밤에도 그 자리를 보초로 서나요? 네, 폐하. 그 귀신은 갑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네, 폐하.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네, 몸을 갑옷으로 감쌌습니다. 그럼 얼굴은 못 봤겠네요? 아니요, 헬멧에 얼굴 가리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가 난 모습이었나요? 분노라기보단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얼굴은 창백했나요? 아니면 붉었나요? 매우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을 뚫어지게 바라봤었나요? 그랬습니다.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직접 보셨다면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랬겠죠. 정말 그랬겠죠. 그 귀신은 오래 머물렀었나요? 보통 속도로 100까지 셀 정도는 있었습니다. 좀 더 오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본 시점에선 그 정도였습니다. 햄릿이 말했다. 수염은요? 그분 살아계실 때처럼 회색이 섞인 검정색이었나요? 맞습니다. 삶 속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밤 저도 함께 보초를 서겠습니다. 혹시 다시 나타난다면 지옥의 입을 열려 침묵하라 해도 난 반드시 말을 걸겠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지금껏 비밀로 해주셨다면 부디 계속 입을 다물어 주시고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마음속으로는 이해하되 입 밖으로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우정에 반드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자정 무렵 성벽 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폐하. 여러분의 우정은 제 마음속과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혼령이 전쟁터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뭔가 잘못됐어. 이 끔찍한 음모가 있나 보다. 밤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사악한 짓은 결국 떠오르리라. 땅속에 묻는 답안들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폴로니우스의 집. 라오티즈와 오펠리오 등장. 라오티즈가 말했다. 여행 준비는 다 마쳤어. 이제 떠나야겠군. 그리고 자매여, 순풍이 불면 내 소식을 꼭 들려주길 바란다. 오라버니, 당연할 말씀을요. 의심하시나요? 햄릿에 대한 말인데 그의 호감과 애정 표현은 그저 젊은 날의 피의 장난일 뿐이야. 봄날의 제비꽃처럼 화사하지만 더럽고 달콤하지만 오래가지 않지. 그 향기와 생명은 단 몇 분인 거야. 정말 그것뿐일까요? 햄릿은 평민이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나라 전체의 안위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 그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다가 명예를 잃게 되면 어쩌겠어. 오피리어, 조심해야 해. 정말 조심해야 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그 감정의 한 발 뒤에서 바라보도록 해. 사랑이라는 화살이 닿을 거리에서 멀어져 있어야 해. 아무리 신중한 처녀라도 그녀의 아름다운 달빛 아래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헛되이 자신을 낭비할 수 있는 거야. 덕망이는 이조차도 중상모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해. 진정한 안전은 두려움에서 나오거든. 젊음은 언제나 스스로를 배신하기 마련이니까. 이 좋은 충고는 제 마음속에 간직할게요. 보초병처럼 제 마음을 시키게 할 거예요. 하지만 오라버니,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처럼 자매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가시밭길을 보여주면서 본인은 꽃길을 걸으며 자신이 한 말을 안 지키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은 절대 되지 말으셔야 돼요. 걱정 마, 난 그렇게 안 해.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났군. 아버지 오신다. 폴라니우스가 말했다. 아직도 안 떠나느냐, 라티오스. 얼른 배 타거라, 어서. 바람도 불고 있는데 왜 지체하냐? 자, 내 축복을 주마. 그리고 이 몇 가지 조언은 꼭 기억해라. 내 생각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내 생각이 행동이 저기 전에 조심해라. 또한 친근하게 지내되 지나치게 가르치는 말고 검증된 친구를 굳게 붙잡되 새 친구를 시작할 땐 너무 조심해야 하고 싸움을 피하되 휘말리면 당당히 싸워. 누구의 말이든 귀 기울이면 안 되고 입은 닫아. 남의 평가는 듣되 판단을 스스로 하거라. 옷은 형편에 밖에 입되 과하게 튀지 말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진실해라. 그러면 다른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하거라. 내 축복이 너와 함께하길. 성벽에 외진 장소. 밤. 유령과 햄릿이 재등장한다. 햄릿이 말했다. 당신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라 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은 안 갑니다. 내 말을 들어라. 듣겠습니다. 나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곧 위안과 고통의 불길 속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가엾은 영혼이시여. 나를 동정하지 마. 오히려 내가 말할 기회에
귀를 기울여다오. 말씀하십시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복수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을요? 내 아버지의 운령이다. 밤에는 이 세상을 떠돌고 낮에는 고통의 불길 속에 갇혀 지낸다. 살아있을 적에 죄 지은 죄악들이 모두 불로 정화되기까지 말이지. 내가 지금 내 고통의 장소와 그 고문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겪는 것이오기에 단 하나의 단어만으로도 내 영혼은 찢어지고 핏줄은 얼어붙고 눈은 구름 사이에 별처럼 튀어나오고 머리카락은 바늘처럼 뼈뼈치 솟을 것이다. 그거라 만약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그렇다면 이 끔찍하고도 부자연스러운 살인을 반드시 복수해다오. 살인이요? 그래, 살인이다. 어느 죽음이든 슬프고 참담한 일이지만 이 죽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비열하고 더럽고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어서 말씀해 주세요. 내 생각이 날아날 듯 빠르게 내 사랑이 움직이듯 맹렬하게 그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도록요. 좋다. 너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지만 만약 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지 않다면 그건 레테 강가에 퍼질러 앉아 썩어 문드러지는 게으른 잡초보다도 둔한 놈일 것이다. 자, 이제 들어라. 덴마크 온 나라에는 이렇게 알려졌지. 왕이 정원에서 잠자다가 뱀에 물려 죽었단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다. 덴마크 백성의 귀는 그 조작된 거짓말에 속은 것이다. 햄리사, 그 뱀이 바로 지금 내 아버지의 왕관을 쓰고 있는 자다. 내 불길한 예감이 맞았군요. 삼촌이었군요. 그래, 그 근친 상간의 간통자, 그 음흉한 말솜씨와 간사한 선물로 내 어머니 겉으로는 고결해 보이던 그 여인을 유혹해 욕망의 노예로 만들었다. 엠리사, 얼마나 추악한 일이냐. 나처럼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그런 인간에게로 떨어지다니. 나는 결코 서약과도 같은 그 사랑을 주었고 그녀는 그런 나를 버리고 그로 비열하고 재능 하나 없던 자에게 몸을 맡겼구나.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다. 이제 곧 새벽의 공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짧게 말하마. 나는 오후에 한가한 시간 내 정원에서 평소처럼 잠을 자고 있었지. 그 틈을 노리고 내 삼촌은 몰래 다가와 해보는이란 독약을 작은 병에 담아 내 귀에 흘려넣었다. 이 독은 사람의 피를 여기고 수누처럼 빠르게 몸의 통로를 타고 퍼지지. 나의 몸도 그렇게 당했다. 형제들의 손에 삼가 왕과 아내도 한꺼번에 빼앗기고 말았다. 나는 죄에 대해 참여할 틈도 없었고 고해 성사도 받지 못했고 성률 바른 의식조차 받지 못했다. 그러자 이 온갖 죄를 이기고 그 시바대에 내던졌을 뿐이었다.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만약 내 피 속에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남아있다면 이 일을 절대 용납하지 마라. 덴마크 왕실의 침대가 욕정과 근친 상간으로 침상을 더럽혀지게 놔두지 마라. 하지만 중요한 점, 복수를 하되 너의 영혼은 더럽히지 마라. 너의 영혼만큼은 내 어머니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말거라. 그녀는 하늘에 맡기거라. 그녀의 가슴 속에 박힌 가시가 그녀를 찌르고 쏠 테니까 잘 있거라. 새벽의 반딧불이 아침에 가까워졌으며 알고 있다. 이제 불빛도 빛을 잃고 희미해져 가는구나. 잘 있거라. 날 기억해라. 멈춰라 내 심장아. 그리고 내 근육들이요. 그리고 늙어버리진 말아다오. 버텨다오. 버텨야 한다. 기억하라고? 가엾은 아버지여.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한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이미지, 책임감, 감정, 습관들 전부 씌워버리겠어요. 그리고 오직 당신의 명령만을 내 머릿속에 칩처럼 새겨두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하늘이시여 맹세합니다.